정영기 의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빨간색 옷 입고 나오니까 대통령 후보 같다. 그죠? 인사 좀 해주세요. 저 마스크 벗어. 예, 마스크 벗고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덕구청장 8년 했고, 그다음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국회의원 한 시기가 정말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또 우리 당이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에 국회의원을 했고, 국민들께 이런 지금 큰 나라 걱정을 해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서 정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속지 않은 늘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정용기입니다. 제 말씀은 인사드리면서 우리 고 박사님에 대해서는 꼭 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고 박사님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단한 전략가이시고 경세가이신데, 우리 당의 탄핵 직후에 정말 보수 우파가 괴멸되고 당이 바닥물을 이런 끝없는 추락하고 있을 이때에,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을 우리 인근의 청주의 정우택, 이번 3월 9일날 선거를 했습니다만은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제가 원내 수석대변인, 그리고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우리 역시 충남 출신에, 위기 때는 충청도가 나서요. 잘 나갈 때는 충청도는 별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렇게 할 때 고 박사님이 그때는 뭐 패널로도 하셨지만 유명 종편에서 진행자 역할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그 진행자 역할을 하시는 거하고 별개로 우리 당 또 보수 우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고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늘 고민해 주시고 조언하시고 하는 이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권을 다시 탈환하기 직전에 이 상황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이 장자방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우리 대전 시민들의 마음을 다하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바람에 종편에서 제가 다 잘렸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정영기 의원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새롭네요. 그때 우리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정말 풍전등화였습니다.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서 감옥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수의 진짜 주류가 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주류가 되려면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예전에 자유한국당, 이거를 이제 없애야 되잖아. 근데 물리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민련화 시킨다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충청분들한테는 자민당, 자민련이라는 게 또 다른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만, 그 자들한테,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같은 자들한테는 이게 허접한 쓰레기 같은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원이 121명인가 그랬는데, 120명, 120명 그랬는데,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탈당을 먼저 해. 김무성, 유승민이가 한 30명 데리고 탈당을 해. 그래서 바른정당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반기문이가 들어와. 반기문이가 들어와서, 그 반기문이가 들어오면서 여기 충청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2차 탈당을 하려고 그랬어. 한 2, 30명 됐어요. 그게. 그 충청북도에는 박덕흠이라는 사람이 주도하고, 이 충청남도에는 정진성이라는 자가 그걸 주도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2차 탈당 준비를 다 마쳤어. 그 다음에 3차 탈당을 또 준비해. 그게 영남권이야, 영남권. 그렇게 해서 1차 30여 명, 2차 30여 명, 3차 30여 명 하면 한 90명 나가잖아.
그럼 남는 게 한 30명 고작 남는 거야. 이 남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 남을 거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면 그 다음 국회의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대구 경북 지역에 국회의원 몇 명만 남긴다. 이게 원래 그 사람들 계획이었어요. 야, 진짜 그냥 진짜 야비한 계획이지. 예? 아이, 나가려면 화끈하게 그냥 나가야지. 그렇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탈당을 해서 완전히 그 보수우파, 자유우파의 이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 자기들로. 이런 음모를 세우고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 첫 단계가 바른정당 결성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이 진짜 나타났잖아. 그래서 막 대선 후보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2단계가 막 결행될 그 무렵에 임명진 비대위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당진 사람 임명진이 이 2차 탈당을 막아낸 거예요. 2차 탈당. 그때 충청권 사람들이 이제 거의 탈당을 결심을 하고 지그들끼리 회의할 때 그 회의석상에 임명진이 나타나요. 나도 충청도 사람이요. 같이 얘기해. 네가 탈당한다고? 그래, 네 탈당해봐. 내 그 지역에 누구를 당협위원장으로 세울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 탈당을 온몸으로 막았었어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저 경기도 가평 양평에 정병국이라고 있잖아. 국회의원 5선. 이자 탈당했어. 그러자 그 자리에 양평 군수진의 김성교라는 사람을 바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버려. 그 김성교 지금 국회의원 돼 있어. 정병국이는 김성교가 무서워서 그 다음에 아예 잘려버렸어. 이런 식으로 정말 사활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그 추가 탈당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30명짜리 정당으로 끝나버린 거지.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반기문이도 한 달 만에 주저앉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흐지부지 시지부지 해가지고서 김무성이를 비롯해서 한 10대 명이 다시 당으로 돌아오잖아요. 홍준표가 뒷문 열어주니까 그 뒷문으로 쫄쫄쫄쫄 들어왔거든.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때 그 정말 공중분해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당, 자유한국당을 지켜낸 것.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있도록 만든 그 주역 세 사람이 있어. 임명진 비대위원장, 당진 사람 임명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청주 국회의원 하던 정우택. 이 사람은 고향은 음성이지만 청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어. 그리고 여기 정용기. 이거는 내가 다음에라도 어디 한국 정당사 증언을 해도 할 수 있거든. 그때 다 정말 죽을 둥살둥했어. 그렇지. 그렇죠. 정말 네. 정말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었고, 앞서 이제 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우리 박소연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우리 구 박사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 당에서 좀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으니 좀 나가시라라고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 됐어요. 난 안 나갈게. 전부 다 안 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저도 많을 때는 하루에 9번까지 TV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다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위기 상황 속이었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청도는 잘 나갈 때보다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TV에 나가서 좌파들과 싸워야 되는데 출연하라고 그러면 탄핵당한 당이라고 욕만 먹을 텐데 뭐하러 나가요. 다들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 요령 없는 사람이 뽑혀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맨날 나가서 욕 먹으면서. 좌파들 그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게 80% 여론조사가 막 나오고 그럴 때잖아요. 그때 나가서 그 여론과 싸운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 우리가 옛날처럼 회고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예, 정말 다행이야. 자, 그럼 그렇고, 우리 정영기 의원이 윤석열 후보하고 경선 때부터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요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네. 네.
뭐 아무튼 윤석열 후보께서 정치 입문하시고 뭐 얼마 안 돼서 당에 이제 입당을 하시고 나서 저를 이제 상임 정무특보로 임명한다라는 이런 뭐 그러니까 연락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진짜 갑자기 정치는 그렇습니다. 진짜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서 갑자기 서울 올라가야 돼서 진짜 혼입을 몇 장 싸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3개월간 그 TV 토론을 그때 예선전 때는 19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했지. 뭐 이틀돌이 3일돌이로 TV 토론하니까 그 정치 분야 제가 좀 뭐 부족하지만 서포트를 해드렸는데 1대1 맞짱 토론까지 포함해서. 예.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윤 후보님에 대해서 제가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짧으면 2-3시간 길면 6-7시간을 같이 갖가지 예상되는 공격에 대한 적이나 또 후보님 생각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윤 후보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됐죠. 근데 오늘은 네. 이제 주제가 충청 대망론이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윤 후보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정무특보로 임명을 하게 된지 아세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뭐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발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고 이 당뇨 출신으로 당을 잘 아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몇 분인데 그 중에서 당신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 다른 사람 얘기를 하실 때 이 뉘앙스인데 이런 겁니다. 아 근데 그분도 충청도예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충청도에 대한 의식이 있으니까 네. 아이 그분도 충청도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라는 거 한 가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연달아서 말씀드리는데 TV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저기를 하는데 대전 TV 토론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앞두고 대전의 현안, 충청도 현안을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충청권 은행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충청권 은행. 충청은행이라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졌어. 없어졌어? 예. 저 DJ 때 없어지고. 아하. 그래서 지금 다 있습니다, 정말. 대전은행, 광주은행, 아니, 대전에도 전북은행도 있어요. 경남은행도 있어요. 예, 경남은행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고, 강원은행도 있습니다. 있지. 충청은행만 없어요. 아하,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TV 토론 준비를 하는 정책팀에서는, 아유, 근데 후보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은행 시대에 무슨 오프라인 은행을 다시 또 없앴던 거를, 그리고 은행이 대형화되는 이런 추세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보께서, 아닙니다. 오프라인 은행이 있는 것과 그냥 온라인으로 다 처리한다고요? 금융이 모든 산업의 근본인데, 오프라인에 직접 그 지역에 은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지. 예, 충청권 은행 합시다. 라고 윤 후보께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약 발표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거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내려오셔서 이번에도 이제 중원 신산업 벨트와 관련해서도 얘기하시겠습니다만은 그 내용 하나고, 제가 또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에서 충청도, 그러니까 내포 신도시하고 대전을 혁신도시로 총선 직전에 지정을 했는데, 근데 지정한다고 공약을 하고 총선 끝나고 지정을 했는데, 혁신도시의 핵심이 공공기관 이전인데, 혁신도시 지정만 해놓고 공공기관 이전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충청도 사람들 상대로 정말로 사기친 겁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 이거 선거 때만 되면 재미나 보고 우롱하는 이런 일을 벌였는데, 우리 후보님은 내가 되면은 이거 국민에게 정부가 한 약속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 약속이니만큼 2차 이전 대상 기관 조속히 선정해서 이전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또 준비하는 팀 중에 영남권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후보님 사실은 원래 충청도에는 왜 혁신도시를 지정 안 했냐면요.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있어서.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충청도는 세종시도 먹고 혁신도시도 먹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후보님 그런데 세종시가 생겨나서 충청권 전체에 뭐 어떤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대전과 공주와 인근의 인구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그 세종시가 오히려 블랙홀이 되잖아요. 네, 빨려들면서 이게 저기 오히려 지역민들이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특히 지방대 나온 우리 아이들이 그 공기업의 다른 혁신도시는 다 지역이 이제 우선 채용에 의해서 그래.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저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중앙정부 기관에는 전부 그 공무원들이 내려오는 거니까 충청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자 합시다. 네,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네. 이 공공기관 이전 합시다. 이렇게 결정되고 그게 공약화된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우리가 충청 대망론이 충청도만 뭘 해먹고 충청도만 잘 나가고 지역주의 정치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소외돼 온 것을 느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 후보께서 잘 알고 계시고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될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죠. 그러나 제가 정책 현안 2가지하고 정서적인 거 1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들어보시니까 우리 충청 대망론을 이뤄낼 우리하고 전에 제가 이회창 총재 가까이 모셨는데 그때 총재님 출마하셨을 때는 JP라고 하는 충청에 더 강한 연고를 가진 어르신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충청 사람들이 이회창이가 뭐 충청도 황해도라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진짜 우리 충청 연고의 충청 대망론을 실현시킬 후보라고 인정하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디지털 은행 시대니까 오프라인 은행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좀 신문 뭐하러 내? SNS 시대에 종이짝 신문을 뭐하러 내냐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여튼 관철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숨은 일꾼이네. 저 이거 처음 듣거든요. 그리고 공약은 발표하면 후보 공약이기 때문에 후보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그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금 우리 정영교 의원이 설명을 안 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만 또 견제하는 사람들도 늘 있어. 왜냐하면 거기서 너네 지역에서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또 가서 욕먹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곧바로 지역의 일꾼들이 진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영기 의원이 그 당에서 정책위 의장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잘 다루는 거예요. 잘 알고 또 어릴 때 젊을 때부터 이렇게 당뇨로 뼈가 굵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어떤 이 국회의원들한테도 밀리지 않고 이렇게 배심 있게 관철시키는 그런 일꾼이다. 저 평소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번에 그대로 지금 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 정영기 의원 말씀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를 아주 가까이서 정치 입문하자마자 아주 가까이서 활동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7개월째인데 그 사이에 저는 밖에서만 봤는데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 정년 보시기엔 어때요? 윤석열의 이 진화.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이 정말 처음에는 그러니까 토론 못하고 TV를 기피하는 분으로 저도 막연하게 뭐 하도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들 하고 저쪽 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직접 토론 준비를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서 절대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 내공이 정말로 상당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거는 뭐 저도 제가 여기 대전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립경찰대학에 1기로 들어갔다가 초대 직선 학생회장을 하다가 4학년 때 퇴학을 당하고 바로 군대를 가고 근데 저 부끄러운 일로 퇴학당한 건 아닙니다. 퇴학당한 지 24년 만에 명예회복을 하고 명예 졸업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윤 후보님을 배우면서 느낀 게 그때 왜 퇴학당한 거예요? 제가
요즘 뭐 얘기하는 이제 운동권들 한총련 전대협처럼 NLP 이런 적은 아니었고요. 네. 당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경찰이 네.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청와대에서 덮어하면 덮고 아무튼 그렇죠. 철저하게 판에 그럼 없는 죄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제가 보기에 이거는 권력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개지 이게 어떻게 국민의 경찰이냐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아프락사스라는 서클을 만들어서 미래 바람직한 국민의 경찰의 모습을 이렇게 적였는데 당시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것도 많으시지만 권위주의식으로 국가 경영을 해서 어디 경찰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퇴학을 당했던 거죠. 경찰대에서 데모하다 잘렸구만. 데모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인정이 안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윤 후보님을 뵈면서 느낀 거는 이분은 아주 저도 그러니까 청운의 꿈을 품고 대전에서 경찰대 갈 때부터 가슴속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꼭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아주 젊어서부터 리더십, 리더로서의 소양을 준비하고 갖고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고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고 박사님께서도 질책하시는 이런 방송들을 해주신 것 같고 여러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우파 유튜버들이 캠프 문제 많다 이런 얘기 저는 근데 일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때 있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빠졌잖아요. 빠졌습니다. 그런 윤석열 후보 캠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리고 윤 후보님을 주변에서 가까이 돕는 저기가 벌써 한 3번째 그룹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경선을 준비할 때, 경선 후보가 되고 나서 선대위를 대규모로 띄웠다가 또 다시 한번 바꾸면서 이렇게 인물들이 교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후보가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잘 하는 것 같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온다고 하고 제 며칠 전 출판기념회 때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우택 원내대표와 더불어서 진짜 당이 어려울 때 제가 정책의장할 때 같이 고생한 나경원 원내대표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얘기들 가끔 합니다. 그 어려울 때 우리가 당을 지켜냈는데 지금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정권 찾아오기 위해서라면 그때 지금 당을 말씀하신 대로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윤핵관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지금도 뭐 맞고 막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하고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얘기하기를 큰아들, 맏아들 그 집안에 또 맏며느리, 맏딸 이런 저기는 집안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참고 비껴주고 입을 닫고 뒤에서 묵묵히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흔히 말하는 백의종군 이런 거 하면서 정권을 찾아보도록 하는 제일 밑바닥에서 우리가 해보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윤 후보께서도 그런 마음들을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정에 이끌려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한다면 바꿔야죠. 몇 번이고 변화, 변신 필요하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결단력, 판단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질문 올라와 있어요. 그 경찰대 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황운하랑 동창인가요? 네, 제 동기입니다. 좀 가려서 좀 하지. 거기다가 같은 대전입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황운하 동기에 대해서는 어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고성국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판단 끝나셨을 텐데 제 입으로 거기에 더 보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영기 의원님, 윤 후보님과 이 코드가 잘 맞습니다 하시고 아까 어떤 분이 대통령은 윤석열, 대전시장은 정용기 이렇게 문자를 올리시던데 대전시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권 교체고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네. 대전시장이고 뭐 옆에 대덕구청장 준비하고 있는 분 한분 와 계신데 구청장이고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월 9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다만 대전시를 한번 경영해 본다면 제가 2014년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전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그 비전, 그림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출판 기념회 때도 조금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말씀 이제 아끼고 일단 3월 9일까지는 정권 교체에 집중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정권 교체 하고 나서 다시 봅시다. 정권 교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또 우리가 6월 1일 지방선거는 또 준비해야 되니까 지방선거 얘기는 그때 좀 본격적으로 하기를 약속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인사 말씀 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대선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공감을 하는 분들 중에 충청도 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맞아 정권 교체해야 돼. 이 사람들 계속하면 큰일 나겠어. 근데 나 때는 괜찮아. 우리 애들이 걱정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그런 분들한테 아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왕따 취급을 받으면서도 어디 가든 종전선언을 앵무새처럼 하잖아요. 여러분들 종전선언 되면 이 전대협 정권에서 종전선언 이렇게 했는데 한총련 정권, 경기 동부연합 정권에서 바로 뭔 얘기 나오겠습니까? 미군 철수 얘기 나옵니다. 미군 철수 얘기 나오면 주식시장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아프가니스탄 꼴 안 난다고 누가 저기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 때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네? 나 때는 괜찮아라고 하는 분한테 제가 절대 나 때는 괜찮고 애들이 아니라 이번에 정권을 꼭 바꿔서 우리 애들한테 희망도 만들어주고 나도 죽기 전에 나 때까지도 좀 안전하고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이고 나 때는 괜찮아 우리 애들이 걱정이지 이런 분들한테 아니요 당신도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